안녕하세요. 이슈토크 오늘의 연규입니다. 지난해 9월 17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임혜종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이 세계 에너지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임 사장은 올해 수소경제로의 빠른 도약과 또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슈토크 오늘에서는 임혜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먼저 이슈토크 오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JB 이슈토크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임혜종입니다. 올 한 해 이제 신축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에 CJB 방송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저희 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오늘은 이제 가스 안전과 그리고 또 공사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사장님께서는 17대 사장에 취임하신 지 한 넉 달 정도 되셨습니다. 일단 취임 소감도 좀 늦었지만 듣고 싶고요. 또 그동안의 소회는 어떠셨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취임한 지 한 4달 됐습니다. 네. 4달 됐는데 그동안 4달 동안 이렇게 있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가스안전공사가 하는 일이 막중하더라고요. 그동안 넉 달 동안 나름 적응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요. 우선 저희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국회 국정감사에도 출석을 했었고 또 내부 구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업무 파악도 했었고 코로나를 피해서 이래 좀 지역에도 좀 다니려고 노력을 했고 지역에서 이제 느끼는 여러 어려움도 파악하고 그래서 차츰 공사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래 보니 이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공공기관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도 있는 동안에 재임하는 동안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기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책임감이 더욱더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저 사장님의 이력을 좀 보니까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공공 분야 정책 수립 그리고 또 공공기관 운영 관련 업무에 30여 년간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그동안에는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대학 졸업하고 이제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네.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주로 지금 현재는 기획재정부라고 그럽니다만 그 전신이 경제기획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발연대 경제 개발을 네. 주도했던 조직이었었는데요.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약 30년 동안 중앙정부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경제의 기획 또는 정책 조정 이런 일도 했었고요. 또 요즘에 더욱 중요해진 재정,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 업무도 했었고 또 지금 언급해 주신 공기업 및 그 정부 산하기관들을 관장하는 공공기관 국장을 했었습니다. 그래 공공정책국장을 끝으로 제가 퇴임을 했었는데요. 이 30년 동안 한 경험들이 다 우리 경제에 한참 발전하는 기간 동안에 함께 했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하나인
가스안전공사에 몸담고 보니까 네. 과거 공공정책국장으로서 또는 그 밑에 과장으로서 했던 일들이 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네. 또 그런 기관들 수많은 기관들을 관리하고 평가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은 평가받는 입장이 돼서 기관을 잘 운영했느냐 안 했느냐에 평가받는 입장이 돼서 그런 위치에 지금 처해서 네. 정부와 상대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책임감도 더 막중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제 안전 관련 공공기관이고 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또 네네. 거기에 이제 수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사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가스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한 50년 가까운 역사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 우리나라에도 가스가 비교적 안전한 연료로서 안전한 에너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엄청 사고도 줄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3년간 이렇게 보니 이 사고 건수는 좀 줄었는데 아직 그 사망 사고가 아직도 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는 크게 거죠?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개선해 나가는데 저희가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더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뭐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냐라고 딱 물었을 때 어떻게 좀 대답을 해야 될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먼저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가스안전공사가 47년이 됐습니다. 설립된 지가. 우리 국민의 연료로 가스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가스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내 유일의 가스안전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은 각종 가스 시설에 대한 검사, 점검, 또는 그 제품에 대한 인증, 또 그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 또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 네. 또 가스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또 각종 가스 사고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이런 업무들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수소가스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수소가스 안전 전담 기관으로서 저희가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할은 앞으로도 크게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난해 2020년에는요, 사실 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참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2020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난해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웠던 한 해였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 검사하는 검사원들,
가스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분들도 참으로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우리 가스안전공사로서는 지난해 한 일들을 크게 몇 가지 짚어보면, 첫 번째는 수소 경제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해 나갔던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서민층 대상으로 하는 LP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을 10년 동안 해왔었는데 그걸 마무리했다 하는 게 있고, 네. 이런 걸 통해서 국민과 정부로부터 나름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수소와 관련해서는 작년 2월에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대한민국이 만들었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우리 가스안전공사는 작년 6월에 수소가스 안전을 책임지라는 그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도 수소가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도 확대를 했고, 또 인력도 크게 늘려서 그에 따른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세울 만한 게 이제 서민층에 대한 LP가스 시설 개선. 네. 통상 아파트나 이런 데들은 도시가스를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값도 싸고, 그런데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는 네. LP 통을 이용한 가스로 취사 연료 이런 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취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위험성도 더 있고, 시설도 낙후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개선을 위해서 한 10년 동안 노력을 해서 낡고 노후화된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바꿔주는 등 네. 이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약 전국의 75만 가구에 대해서 일단 목표로 해서 그 개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10년 동안 한 사업이 서민층의 그 가스 사고 방지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겠네요. 진짜 이게 이제 오래된 고무 호스를 계속 사용을 할 경우에는 사실 이제 사고가 언제 날지 네. 예상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만, 그렇죠. 너무나 네. 큰 위험 속에 있었던 건데, 네. 요걸 이렇게 다 변경을 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노력들 덕분에 또 표창도 받으셨다고요? 네, 늘 이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정부 부처로부터 평가를 받고 해서 표창도 받고 그러는데요. 네. 지난해에도 국민생활안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저희 기관이 받았고요. 네. 안전문화 우수 사례로서 행안부 장관 표창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이외에도 이 크고 작은 표창이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좀 자꾸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요만큼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1년도 올해 이제 계획된 사업들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뭐 중점 추진 사항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 이 가스안전공사가 가스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보니 제일 큰 목표가 가스 사고를 줄이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목표고 저희 네. 성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관리 혁신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새로 부여된 그 수소 가스 안전 전담 업무를 더 속도감 있게 제도고 기술력이고 확보하고자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뉴노멀 상황에서 새로운 가스 안전 관리 체계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스 사고 감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난해 가스 사고가 약 100건이 좀 못 났습니다. 98건이 저희 전국적으로 났었는데 네. 이게 과거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대비하면 그때는 500건씩 500건, 600건씩 났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뭐 대폭 줄어들어서 저희 공사가 나름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일어나는 사고는 사용자들의 취급 부주의나 또는 뭐 시설 좀 미비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아직까지도 후진국형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가스안전공사 이것도 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주도로 하는 데는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스 공급자 그러니까 가스 사업자들 네. 사업자들한테 좀 더 권한을 줘서 그분들이 더 자율형 안전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민간 사업자들이 안전관리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이 잘하는가를 이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제도를 좀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수소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쭉 더 말씀드릴 기회가 네. 좀 있을 거라 이건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뉴노멀 가스 안전 혁신이다 하는 저희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KGS 한국가스안전공사 스마트 검사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좀 준비하고 있고 또 수소용품 안전 기준을 완비해 나가고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 뉴노멀 가스안전 혁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들이 있겠지만 이제 중점 추진 사항들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배종 사장님께서는 이제 2023년 9월까지 또 임기시잖아요. 네.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 제 임기 동안에 이제 이루고 싶은 일은 우리 가스안전공사라는 게 저 앞에도 50년 동안 있었던 조직이고 앞으로도 이게 오랫동안 국민이 가스를 사용하는 한 계속 존재해야 될 조직인데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 제가 이제 3년을 맡았을 뿐인데 그 기간 동안에 가스 사고로부터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저 있는 기간에도 줄일 수 있는 한 최대한 줄여 나가고 또 최근에 이제 도입되고 있는 수소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모든 걸 할 수는 없지만 한 발짝 더 크게 나갈 수 있는 큰 발자국을 한번 좀 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게 제 임기 동안의 포부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제가 중장기 경영 목표를 몇 가지 정한 게 있는데 그중에 네.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스 사고 피해율을 어쨌든 줄여보자.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이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는데 그쵸. 그래도 좀 최대한 낮춰보자. 더 낮춰보자. 네. 그게 이제 하나 목표고요. 네. 두 번째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수소 안전과 관련한 과제들을 제 임기 동안에 100% 해내서 수소가스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생태계의 초석을 다져보고자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국민 신뢰를 받는 아주 우수한 공공기관으로 기록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국민이 평가를 해주는 거고
정부가 평가를 해주고 그러는 건데 그런 속에서 가스안전공사가 인류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수소 에너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뭐 네. 석유나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청정 에너지원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바로 이제 수소인데요. 네.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이제 수소 안전 전담 기관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네. 지정을 받기까지 또 많은 준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준비를 해봤나요? 저희 대한민국이 이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을 했고,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소 경제 추진을 위한 3대 전담 기관들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산업진흥 전담 기관에는 수소융합 얼라이언스라는 조직체가 있습니다. 네. H2 코리아라고 거기가 지정이 됐고, 수소가스 유통전담기관에는 기존의 한국가스공사, 안전전담기관에는 저희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희들도 정부와 함께 수소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스공사가 함께 노력을 해왔고, 그동안 수소가스라는 게 처음 쓰는 건 아닙니다. 그 산업 현장에서는 그쵸. 써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수소가스 안전을 위해서 관리해온 역할도 있고, 그런 노력들이 다 축적돼 가지고 저희 가스안전공사가 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된 것이라고 봐지고요. 이래 이제 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다음에 네. 저희는 우리 공사 내 수소안전기술원이라는 확대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소안전 업무를 전담하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직원들 약 80명 정도가 수소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수소 관련 각종 용품들에 대한 검사, 또 지금 수소차와 더불어서 수소 충전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쵸. 네. 수소 충전소의 그 설치 및 그 설정 안전에 대한 그 검사, 이런 걸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각종 수소 관련 안전과 관련한 연구,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서 수소 경제가 국민들 속으로 침투되는데 저희가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해나감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수소 산업이 지금 세계 속에서 선두에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수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보다 크게 앞서 나가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좀 더 일찍 시행착오를 거쳐 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아마 선두에 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항상 그 의문이 드는 게 이제 그 수소가 정말로 안전할까. 그래서 왜 수소 충전소 설치를 한다고 하면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수소는 정말 안전한 건가요, 사장님? 네, 수소 그 자체는 그렇게 위험한 가스는 아니죠. 네. 그동안도 산업 전반에 걸쳐서 오랫동안 써왔고요. 특히 정유공장 같은 데서는 부산물로 수소가스가 많이 나와서 그걸 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관리 노하우도 축적돼 왔고, 저희 가스안전공사가 그동안도 수소를 관리를 해왔죠. 다만 이게 이제 일반 국민 생활에 네. 더 폭넓게 쓰여지고, 또 산업에도 또 이 수소,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연료로서 수소를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좀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면이 있는 거죠. 특히 수소 충전소라는 게
일반 국민 생활 속에 파고들어야 되니까 내 집 주변에, 내 건물 주변에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을 가지고 반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요. 특히 수소에 대한 위험은 우리가 수소폭탄 맞아요. 이런 말을 들어봐가지고서 특히 위험할 텐데. 그 용어 때문에 좀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자동차용이나 산업용으로 쓰이는 수소는 수소폭탄에서 쓰이는 수소하고는 전혀 다른 수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폭발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수소폭탄에 쓰이는 수소라는 건 결국 아주 특수한 조건, 뭐 1억 도 이상의 고온 또는 뭐 엄청 높은 기압, 압력 하에서나 이 핵융합이 일어나 가지고서 수소폭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 이 일반적인 수소는 그렇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LPG는 충전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차량에 LPG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도시가스는 일반 가정까지 다 들어와서 취사용 난방용으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미지가 아직 좀 그래서 그렇지 조금 네. 더 이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더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이해를 하시면 네. 조금 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소 안전 전담 기관으로서 뭐 인프라, 뭐 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이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 저희 안전전담기관으로서 하는 역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 몇 가지 인프라도 만들고 있고요. 또 제도도 정부와 함께 이렇게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인프라 문제를 말씀드리면 우선 아까 말씀하신 수소의 위험성 네. 이런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수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자 해서 수소가스 안전 체험 교육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 2년 한 내년 말쯤이면 아마 개관이 될 텐데요. 충북 혁신도시 네. 음성군 맹동면 지역에 지금 이걸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소용품 시험소입니다. 이거는 수소 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 부품들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수전해 설비, 물을 분해해가지고 수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또 수소 추출 설비들, 네. 또 연료전지들, 차량용 수소 연료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능과 안전검사를 시험하는 기관인데요. 네. 그런 시설을 저희 가스안전공사가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그래 전국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체를 이 시설을 유치하고 싶은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공모를 시작했고요. 네, 네. 이것도 내년 말까지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수소를 사용하는 용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 시설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수소 버스 부품 시험 평가 센터라는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정부에서도 우선 수소를 상용차로 만들어서 수소를 쓰는 상용차를 만들어서 확대 네. 보급하겠다. 그거에 따라서 결국 그 안에 수소를 담는 그 용기, 차에 실는 차에 담는 그 용기, 또 수소 버스와 관련된 부품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이제 그걸 그렇죠. 이제 상용화시키는 건데 네. 그런 시험을 하는 시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혁신도시에서 조금 한 3, 4km 떨어진
음성군 성본산업단지 지금 조성 중입니다만 네. 거기에다가 이 시설도 2, 3년 내로 만들어서 수소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인프라들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소 관련한 각종 뭐 법과 제도 같은 것들도 좀 새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수소법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네. 그 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시행령, 시행 규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작업을 물론 산업자원부, 우리 중부처인 산업자원부 일입니다만 결국 저희하고 같이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 이 수소법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수소 관련한 부분은 2022년이 내년부터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시행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한 1년 동안 우리가 수소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각종 하위 제도 이런 걸 정비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각종 수소 관련한 시설 또는 수소 용품에 대한 상세 기준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걸 토대로 만들어진 제품을 검사해주고 상용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이제 언택트 가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뉴노멀 가스 안전 혁신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KGS는 저희 코리아 가스 세이프티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네. 가스안전공사. KGS 스마트 검사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올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입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면 위주의 검사 처리하는 업무들을 상당 부분 전자적으로 전자화해서 처리하도록 또 그리고 비대면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의 검사원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검사원인데요. 네. 검사원들이 하는 일들이 조금 더 이렇게 수월하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 업무도 효율해 나가고 또 관련 고객들도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가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출연해 주셨으니까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해서 주의 사항을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해 주신다면, 네. 일반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를 드리면 첫째, 이제 많은 가정에서 가스 보일러를 쓰고 있는데요. 특히 동절기에 가스 보일러를 쓸 때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스 보일러를 여름 내내 안 쓰다가 처음 쓸 때 반드시 그 배기통 연결 부위들을 잘 확인해 주십사 하는 거죠. 그게 한여름 안 쓰다가 네. 그 배관이 고장 날 수도 있고 또 어디가 구부러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또 이물질이 채워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반드시 똑바로 피고서 그래서 일산화탄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배출될 수 있도록 네네.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구부러지거나 뭐 한 거 막힌 걸 그대로 쓰면 가스가 역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탄가스하고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독 거예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 보일러 사용에 대한 일산화탄소 중독 문제를 방지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요즘 일반 국민들이 이
계절에 상관없이 캠핑을 많이 즐기고 많이 있는데요. 가시죠. 네네. 특히 동절기에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난로나 가스용품들을 사용하면 이것도 또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기 배출 잘 해가면서 사용해 주십사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건 뭐 계절하고 상관없이 또 부탄캔을 이건 야외든 실내든 많이 네.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쵸. 이 부탄캔과 관련한 사고도 참 많습니다. 부탄캔 그 통 그 자체를 절대 화기 옆에 두지 말고 사용해달라. 네네. 이 화기 옆에 두면 거기서 열을 받아서 이놈이 터져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가스 사고는 시설 그 자체가 잘못돼서인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사용자들 부주의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네. 그런데 주의를 조금 더 기울이기만 하면 대부분 방지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사실 이런 걸 이렇게 말로 들으면 다 아는 얘기니까 끄덕끄덕 하다가도 그 사고라는 게 정말 방심했을 때, 그렇죠? 조금만 네. 부주의했을 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꼭 숙지를 해주시고 꼭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요, 충북혁신도시에 가장 먼저 입주한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활동들도 계속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공사가 2013년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을 했는데요. 거기 온 기관 중에는 제일 처음에 왔죠. 그래서 원래 이제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고 또 그 각 이전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하고도 잘 어울려서 상생해가면서 살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까지도 아마 담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스안전공사도 여기 이전한 일에 계속 그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각종 사회적 약자 그룹들 또 복지 시설 이런 데 대고 저희들이 조그만 정성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이쪽 지역에 왔으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기업들 또는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사주고 또 우리 공사 로비를 활용해서 좀 몇 가지 물건들도 갖다 놓고 좀 사가도록 홍보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명절 때 같은 데면 전통시장 진천이나 무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장보기 행사도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그 모든 시골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샘플로 한 몇 개 마을들을 지정해서 가스 안전 마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시에 봉사활동 겸 가가지고 그 지역의 가스 시설도 정비해주고 좀 이런 또 주민들한테 좀 우려의 선물도 전달하고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스안전공사에서 또 지역 인재 육성과 또 채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지역 이전 기관으로서 가스안전공사 역시 지역 인재 채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이전한 지역의 인재들을 많이 채용하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저희 공사에서는 신규 채용 인원의 약 30% 정도를 충북 지역의 인재로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비율은 작년에 24%, 재작년에 21%였는데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30% 정도를 채용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아마 이 충북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경우에 좀 저희 신입 직원 중에 비중이 높은 편이 되겠죠. 네. 앞으로 이분들이 성장해서 이제 중견이 되면
주축 세력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공사가 지역 대학들하고 학생들하고 KGS 오픈 캠퍼스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과정을 저희 공사가 신설해서 취업을 앞둔 이 지역 내 대학생들한테 가스 분야에 대해서, 가스 안전 분야에 대해서 특화된 교육 기회를 줘서 그 학생들이 저희 공사에 시험을 칠 수도 있고 많은 산업체가 또 가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운 경험이나 그 기술을 토대로 취업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의 접점들을 각 대학과 MOU도 맺어가지고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인재 육성에도 또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토크 오늘은요, 임혜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2021년 신축년 한 해에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가스안전 전문 기관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